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도 영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재원에 대한 A부터 Z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의 박진국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처음에 들어갈 부분이 영재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는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GED라고 하는 곳에 접속하시면은 영재교육원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또 지원하는 영재교원에 대한 그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영재원 그 안에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영재원에 대한 정보는 각자 그 영재원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영재원 전체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접수 현황, 그다음에 수험표 확인 같은 것들, 출력 같은 것도 다 여기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영재교육원 진흥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인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규격을 제시하고요.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요.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리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교육하고 이걸 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재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죠. 지금 현재는요. 바로 그 눈에 딱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개발하면 잘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너무 영특해 가지고 상위 1% 이내에 드는 그런 영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영재 교육에서는요. 상위 30% 안에 이상 이하 드는 친구죠. 30% 이내에 드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잠재력이 개발되어서 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키워져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뽑고 있습니다. 영재 교육은요. 이런 영재를 대상으로 해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급 개발하고 보급하고 경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구성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엔요. 영재교육 연역은 우리 1983년부터 우리나라의 과학고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고가 바로 경기과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에는요. 제1차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이 시행되면서 바로 이때부터 최초의 영재학교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도 이 이후부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제2차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과학상의재단이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지 예술과 연계되는 학교도 같이 만들게 됐고요. 2009년에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원래는 과학고였는데 영재학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도 영재학교로 전환됐죠. 이렇게 영재학교가 전환되면서 기존에 있는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과학고도 신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과학고도 이어서 영재학교 전환됐고요. 즉 이제 올해 이제 2018년까지 가서 4차 진흥 종합계획이 실행되었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학예술학교라든지 2015년에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라처럼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학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3월에 제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실행되면서 더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영재학교가 2개 더 만들어져서 총 전국의 영재학교가 8개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영재교육의 체계는요. 전문 분야 고등교육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영재학교가 되겠죠. 그 영재학교 이후에는 대학을 가게 되겠고요. 영재학교는 고교 특수 분야죠. 그리고 초중고에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은요. 주 1회 또 어떤 그 방학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집중 교육이 있겠다면 영재학교는 전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교육 기간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통과한 친구들이 영재학교로 가는 그런 롤 모델인데 사실은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친구 중에
어떤 특별하게 또 영재학교를 준비한 입시 준비가 되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 2022년 통계를 보게 되면요. 전국의 이제 영재 교육의 대상자 수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영재교육원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공지능 분야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한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넘볼게요. 영재 선발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영재교육 선발 교육 대상자 선발은요. 이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및 목적에 적합하다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니까 지원하는 아이들 일단은 모수를 많이 모아서 그 중에서도 그 영재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 영역 또 목적이 적합한 친구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영재교육원마다 그 영재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뽑고자 하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모습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영재교육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원한 영재교육원이 우리 아이가 맞는지 또 적합한지를 또 파악한다면 훨씬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또 영재교육원마다 독특한 그런 영재교육원 선발 방법에 맞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영재교육의 체계에 따라서 영재교육 기관별로 구분하여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재학교는 전일제 교육이고요. 영재교육 기간은 어떤 일정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원 기간별로 거기에 맞게 선발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선발할 때는요. 학교에서 영재 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관찰 추천하는 교사 관찰 추천제는요. 영재 교육의 본질보다도 충실한 학생 선발이 가능하고요. 잠재력 있는 학생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관찰, 추천, 평가 요소를 많이 발휘해서 우리 항상 영재학교나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추천서가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나와 있고요.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선발 도구가 있습니다. 창의성도 있고, 뭐 창의성과 높은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재들은 이런 특성들, 뛰어난 지적 능력과 관심 분야에 대한 남다른 창의성, 높은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호기심, 과제 집착력, 흥미, 동기, 리더십, 사회성 같은 정의적인 특성에서도 높고 뛰어난 층을 보이고 있어요. 영재들은요. 그래서 이런 영재들을 선발하는 것을요. 다양한 문제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다양한 영재 도구, 선발 도구에는 영재 학생 행동 특성 관찰 리스트가 있고요. 산출물 결과 평가가 있고요. 교사 추천서, 리더십 특성 검사, 창의적 인성 검사, 적성 및 행동 특성 등등 많이 있습니다. 특히 KEDI에서 다양한 문제를 개발하고 있고 제공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재교육 기관별로 이런 문제를 참고하거나 새로 출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잘 추천 리스트도 있고 영재성 검사도 있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도 있고 면접, 신춘 면접 도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KD에서 만든 영수 검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문제가 있죠. 네, 검사 도구에서 자, 보면 검사 도구에 수학 문제죠. 3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골라서 한 번씩 사용해서 다음 시기 성립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건 어떤 창의성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이들 사고력, 수학 가르칠 때 또 배우기 할 때 푸는 문제집에서도 또 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조금씩 문제가 더욱더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행 관찰 도구로서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수행 관찰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KEDI 만들어 문제지고요. 참고해서 문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고학 같은 경우에 또 예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스크래치 프로그램 활용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제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실제로 다뤘던 친구들의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코딩 기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면 이런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뭐 코딩 학원에 가서 많이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청 영재원의 특히 그 정보융합 영재원에서 배우고 있는 과정들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데 합격했다면 가서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 도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문제가 있죠. 면접 대기실에서 받은 다음 질문지를 5분 동안 생각한 후에 면접실에 입장합니다 돼 있는데요.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유명 방송국의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 A가 이끄는 제작진은 촬영을 위해 아프리카 B나라의 지역에 야생 사자물을 따라다니는 중이다. 촬영을 진행하면서 제작진은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제작의 제1원칙인 절대 자연에 개입하지 않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는 촬영을 하기를 한 비정부 요청이 하다 하면서 줄줄줄줄줄 글이 많아요. 그중에 기억에 그 지역 농부들은 때때로 가초를 포하기 위해 독이 든 고기를 던져 놓아 사자들 맹수들을 죽게 만듭니다. 돼 있죠. 요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뭔가 제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구출해 달라고. 그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실을 또 알게 되고 점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문제를 잘 뭔가 해내려면 주변에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되죠. 사회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영재원에서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 내공이라고 하자 참 엄청나게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재교육원에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수학, 과학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공을 많이 쌓는 것,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위 30% 이내에 들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책을 많이 읽고요. 배경지 풍부한 학생. 요즘에는 사실은 뭐 코로나 이후에 뭔가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풀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서 경험하는 것도 더 좋고요. 또 학생들마다 또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훨씬 많을 수 있는데 양쪽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쌓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 쌓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요. 아이들이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뭐 중등 영재원을 지원한다 했을 때는 중등 과정을 탄탄하게 풀고 응용 심화까지 가는 학생이고요. 과학의 경우에는 중등 과학을 탄탄하게 다 배웠으나 다 못해도요. 못 배워도 어느 정도 이해를 잘하고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갖춘 학생은 중등 영재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선행보다는 좀 더 그 재학년에서의 깊이가 중요한데 학년에 좀 다 같이 묶어서 시험 보는 문제, 특히 대학부 영재원에서도 초등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수리 정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초등은 중등 수학, 중등은 고등 수학 배운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서 또 어떤 수리 정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할 때도 또 수학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리고요. 2024년도 영재원 입시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발표된 서울교대 과학영재원입니다. 올해 인제는 3학년 그 과학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을 뽑지 않고요.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인제 뽑게 되는데 수학 심화는 40명이고 과학 심화 60명에다가 정보 심화 20명의 총 120명 뽑게 됩니다. 이 전체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 융합만 뽑아서 수리, 정보, 심화 분야만 20명 뽑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발반법 같은 경우에는요. 1 차는 일단 서류 정리, 개인정보 조립 동의서와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필요하고요. 2 차에서는 심층 면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차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도 이런 서류를 필요로 하고요. 1차 전형에 이런 시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통과된 친구들은 10월 20일 날 발표하고요. 120명을 뽑는데 이 중에 1.5 배수를 이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같은 경우에 60명을 뽑으니까 90명을 선발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예전 출제 시험 경향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단초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과제 수행을 통해서 선발했었는데 다시 이제 시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합격생 비율이 4학년 높기도 하고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높죠. 그래서 어떤 수학이나 과학의 공통 출제된 문제도 있고 지원 분야별로 문제 비중도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 문제와 정보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과학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하나에 과학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학부도 영재원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의 이해도 파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 모두 중등 내용 수준 및 그 이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의 사고력 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객관식 및 단답 서술형이나 장문 등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객관식의 비중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서울교대 영재원 나왔던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격자 만들기 문제로서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이 다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못 풀고 나온 적이 많고요. 2번, 3번, 4번이 이제 과학 문제인데 2번은 생물 문제고 몬스테라 잎이 왜 갈라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라고 돼 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내공에 따라서 답안 적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고요. 3번은 지구과학 문제고 4번은 물리와 화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분석만 전량해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등과학에 대한 연계된 심화 내용으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물리학, 생물, 지학 고르게 공부해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고 평소에 과학 잡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수학과 과학의 내용이 많이 필요하죠. 탐구적인 능력과 관찰력 깊이가 사고하면서 분석하는 능력이 포함된 문제 해결 항상 필요하고요. 초등과학, 중등과학, 초등 심화, 중등수학 과정도 탄탄하게 준비가 필수입니다. 서술하는 능력도 필수죠. 생각을 쓰는 논술과는 다르고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활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친구들 유리하며 정보 문제도 평소 해석을 잘한다면은 논리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내면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학과학의 내공과 배경 지식 및 탐구 능력과 서술 능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신체 면접인데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인성 및 소양의 면접이 있고요. 지원 분야의 적합성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심층 면접할 때요, 지필 시험이 있었는데 예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필 시험 경우에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 출제할 수 있지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없을 예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생길 수 있다면 한두 문제를 구술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이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요. 체질적인 내공이 잘 쌓였다면은 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또 가능성이 높죠. 또 수학 과학의 이론적인 부분이 탄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응용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요. 또 수학은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문제집 중에 1031 수학 교재, 또 과학 같은 경우에도 1031 과학 교재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런 문제집을 좀 더 술술 잘 풀 수 있다면 영재교육 시험에 있어서 좀 더 베이스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영재교육 시험 볼 때 그날 당일에 잘 응용해 내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정보 분야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부분이 가당이 되어 있다면 문제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과학 잡지 활용하고는 비경 지식을 쌓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교대 소프트 영재원은요. 3학년도 뽑습니다. 3, 4, 5, 6, 중1까지 현재 기본 과정 아이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온라인 과제 평가 전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통과된 친구들 한해서 면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 과제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영주에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기본 내공이 필요하고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언어적인 이력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또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 통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하기 때문에 코딩학원에 단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서 과제 수행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기한 안에 완성 및 제출을 위해서는요. 옆에서 지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더 안정적이겠죠. 스스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면서 대신 과제를 해주는 것이 입시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것보단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 보면은 추천서 있잖아요. 추천서 받으실 때는요. 현직 교사, 담임 교사,
학교 교사, 영재교육 기관 교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아이를 가장 잘 추천서를 잘 써줄 수 있는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유의사항은요. 세 개 대학 영재교육원 다 지원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해도 되지만 면접은 한 곳만 봐야 되고 또 나중에 최종 접수도 3곳만 접수해야 됩니다. 합격하더라도요. 교대 영재원 같은 경우 고려대 영재원은요. 작년에는 뽑았는데 올해는 뽑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강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 초등학교 지금 4학년, 5학 예비 이제 현재 4학년과 현재 5학년 돼서 뽑게 되고요. 선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발 인원은 네. 자, 5학년, 예비 5학년이 80명이고요. 예비 6학년이 20명. 왜 예비 6학년 20명이 작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승급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서 플러스 알파 된 인원수만 뽑기 때문입니다. 선발은 2차로 네. 1차에서 60%, 2차에서 40% 선발하고요. 또 1차 선발 합격자는 2차 교육 수행을 완료해야지만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교육은요. 창의적 발달 및 기초 융합 영역 지식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고요. 2차 교육은요. 문제정의 중심의 융합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 과정에서 과제 수행할 때 쓰던 과제들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실제로 제시하고요. 실제로 그걸 잘 해내는지를 실제로 아이들 관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 보게 되겠죠. 네, 소개서에 쓴 내용도 참고해서 면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현재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원인데요. 인공지능 분야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 1학년 학생 대상인데요. 이 정보 분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여기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되면 되는데요. 뭐 1차 서류는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네, 3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본인이 그동안에 만들었던 그런 개인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본인만의 산출물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평가해서 영재교육원에서 특수하게 더 특별하게 교육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층 1차 서류 심사고요. 2차는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성년의 영재원도 있습니다. 이건요. 목표가 미래 사회를 리드하고 인류의 공헌할 잠재력 있는 창의 융합 인재 선발하는 것인데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과 함께 인문사회 역량을 함양하는 창의 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전형 방법은 학생 기록물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다가 본인이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어떤 탐구들을 거기에 녹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차 서류 통과하고 나면 2차에서는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심층 면접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에세이도 쓰게 돼 있습니다. 에세이도 면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년의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학년 친구들부터 해서 융합적으로 이제 뭔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같이 좋은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교육 커리큘럼들을 좀 만족하고 입소문 나다 보니 조금씩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융합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 융합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을 좀 포커스 잘한다. 또 과학을 잘한다 했을 때 한쪽만 치우치는 것보다 잘하는 어떤 뾰족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잘하는 부분에다가 융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배워야지만 훨씬 더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요. 아이가 잘하는 분이 꽂혀 있다면 뭐 꽂혀 있는 분이 더 집중해도 되고요. 이쪽에 둘 다 너무 고만고만하다. 잘하긴 하는데 수학인지 과학인지 딱 뭔가 정해지지가 않는다면 융합적으로도 지원해서 두 영역을 고르게 어떻게 보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천대 영재원은요. 서울 경기도 지역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요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 요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초등 분야 있고 중등 분야 있고 이렇게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중등은 중1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 뽑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중요한 건 그 전에 학년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4학년 과정은 3학년부터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가천의 영재원은 브릿지 과정을 수료한 친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영재원에서 수료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는데 1차는 서류입니다. 거기에 산출물 평가가 있고요. 2차는 면접인데 이 신청 면접일 때 수학 분야는 수학, 과학 분야는 과학 이렇게 지원 분야별로 어떤 심층 어떤 그 면접을 향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네, 동국대학 영재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지역 친구 대상으로 한 영전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뭐 친구들 지원할 수 없지만 경기도권 지원 친구들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초등 심화 있고 중등 심화 있습니다. 대학 부설 영전이다 보니까 전형의 어떤 그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긴 작년 휴강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소재 5, 6학년 중1, 2 학생을 대상으로 좀 고학년 위주로 주로 그 영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작년 기준이지만 9월 정도에 모집 영상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회 인순 후에 이렇게 접수 기간이 9월 중순 이후죠. 그리고 이렇게 10월 1일 정도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시험 보고요. 발표 난 이후에 2차 시험 있습니다. 서류에서는 보통적으로 필수적으로 보시면 이제 서류 제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통 연구활동 보고서도 필요하고요. 지원서 필요한데 이런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전에 이 아이가 다른 타 영재원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연구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서류, 면접 합쳐서 최종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서울대 영재원입니다. 서울대 영재원은요, 아직 요강이 안 나왔지만 작년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뭐 초육 중일 대상으로 지원자가 이제 지원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그 다음에 듣게 되겠죠? 중등 영재원입니다. 그래서 수학, 뭐 수리 정보, 물리, 천문, 지구, 화학, 과학 이렇게해서 과학 분야를 또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사사 과정도 있는데요. 1, 2차 전형 통과한 영재에서 입체적으로 종합적 평가하게 되는데 1차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통과한 친구들이 학생에 한해서 서류를 보는데 서류를 심사하는데 이 서류를 내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서류를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고요. 2차는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기부투, 영재교육 수료 증명서, 재학증명서, 탐구활동 세부 최대 3가지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거시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소개에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울대공대원 입시 포인트는요. 일단 시험 방식이 수학, 수리정보, 과학 분야, 즉 과학 융합 분야인데요. 그 분야에 맞는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 2, 3, 4지망까지 과학은 지원 가능하고요. 면접 방식은요. 인성면접관과 영재성 평가를 담당하는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도 내기 때문에 생기부에 있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실제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대비는요. 초등과학 전과정, 중등 전과정 응용 심한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상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 좀 보게 되면 합격한 친구들 보게 되면 뭔가 에세이도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더 꼼꼼하게 유창하게 써내는 뛰어난 학생들, 글을 읽고 쓰는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력, 글쓰기력 뛰어난 학생들, 두루두루 다방면의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요. 내공을 쌓은 학생들,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평소에 꾸준하게 내공 쌓은 학생들, 꾸준하게 탐구활동했던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주도성을 뛰어나고요. 응용을 잘 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뉴턴이 프리즘 통해 이용해서 무직의 원리를 밝혀낸 것을 비판한 시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또 뭐 두 제시문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요. 제시문 1, 2 중에 더 공감이 되는 것을 골라서 그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400자 이내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에세이 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물리, 뭐 화학, 생물 분야 고르게 문제 나오고 있고요. 물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 풀려면은 초등 과정 어렵겠죠? 중등 과정, 고등 과정까지는 해야지 물리 1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 과학 문제 중에 생물 문제가 나왔어요. 뭐, 개구리, 잠개구리, 청개구리 나와 있는데, 사실 얘네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유추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량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대비 전략은요, 이렇게 평소에, 기출 문제도 교재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수학과 융합과학 분야별로 문제 출제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번에 영재원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재원 데뷔 교재를 출판하게 됩니다. 8월 안에 20일 전후로 출판 예정이기 때문에 그 교재로 일단 시험을 대비를 해줄 거고요. 또 응용하고 탐구하는 문제를 또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재원의 대비에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수록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으로 아이들들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제가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 중에서 1031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10 꾸러미 책으로 제가 또 영전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교재 문제가 뭐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좀 끌어내주고 활용할 수 있게 좀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재원 기출 수학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풀이 과정이나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융합과학의 경우에는 에세이 쓰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글을 읽고 쓰는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하는,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 유리합니다. 그리고 1차 통과를 하고 나서는 자기소개서, 주찬서, 활동 내용, 탐구 내용 3가지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의 이론적인 부분이 탄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고 응용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대형제원은 지금 이제 요강 발표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차이점이 있다면 1차는 시험입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내는 거죠. 네, 지원서고요. 뒤에 2차가 중요합니다. 2차 서류에서 자기소개서 나오죠. 네, 그래서 뭐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기부까지 다 포함되는 게 2차 서류고요. 1차는 시험입니다. 네, 기본적인 서류가 있겠죠. 그리고 2차는 이 서류에서 이걸 다 낸다는 거죠. 올해 9월 16일 토요일에 시험 보게 되고요. 원래 이전에 시험 봤을 때는 과학을 지원한 친구도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학 지원한 친구들도 수학을 좀 잘 풀어야 됐었는데, 이번에 사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시험을 재개했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전 생각한다면 수학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비할 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인성면접 및 영재도 지필 시험 필요하고요. 지원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심층 면접이 필요하고요. 또 수학 분야의 경우에는요. 수학 경식 게임을 준비한 친구도 유리하지만 수학 상하 심화까지 잘 풀어내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과학 분야도 중등 전반적인 어떤 응용 문제랑 창의적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고등 과정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학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또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3, 4, 6, 8, 12, 14, 18, 20 쭉 수 중에서 30 다음으로 오는 3개의 숫자를 쓰고 이룰 수 이거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고요. 왜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지 알아보는 창의성, 사고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물리, 과학, 생물지가 고르게 나오죠. 이건 물리 문제예요. 뭐 매운 더운 날에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더워진다.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 왜 그럴까를 과학적 원리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구과학 문제죠. 지구과학에는 태양계 문제, 행성, 천체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 문제 같은 게 화학으로 나오죠. 이렇게 뭐 밀도라든지 부력은 물리 문제고, 또 비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해도 농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학 문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생물 문제입니다. 생물에서 뭐 이런 DNA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그쵸? 이 염기들을 중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고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존재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내는 건데요. 이것도 뭔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내공을 바탕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세대 영적 기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얼습에서 진행하는
영재원 특강 방식은요. 일단 이렇게 꾸러미 교재랑 영재원 바벨 교재 진행하게 되고요. 기출문제 속의 원리 설명해 주고 또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해 주고 또 실전 테스트처럼 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문제들을 잘 풀 수 있게 뭔가 피드백도 해 주면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첨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좀 더 그 답을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업 방식 교재 특히 서울대 연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꾸러미 중등 영재원 교재랑 영재원 바이블 교재로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요. 영재원에서 인제 저희 반포점에서 진행하는 영재원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날 개강하고 금요일 개강하고 그다음에 뭐 또 토요일 날 시간대가 있습니다. 요런 시간들도 확인하셔서 주중에도 혹시 여러분들 원하는 수업 시간대가 있다면 뭐 개별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수업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서류 준비라든지 산출물 보고서 준비라든지 있잖아요. 고런 것도 준비에 필요한 분들 요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과제 수행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완성할 수 있게 옆에서 코칭해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제 수행 수업도 아이들이 해내게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영재 교련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010-9953-9069로 문자 남겨주세요. 학생 이름, 학년, 학교, 상담할 키워드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요. 그 번호로 문자 드리고 적절한 시간에 같이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